안녕하세요, 리베아한입니다. 오늘은 한솔 홈데코 컨텐츠 영역 중에서 이 배너 영역과 제품 찾기, 이 검색 영역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 이미지는 그 전에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우선 HTML 설명부터 드릴게요. 우선은 영역 자체를 흰색 배경 영역이기 때문에 축소를 해볼까요? 전체 흰색 배경 영역에 이 가운데 있는 컨텐츠만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다시 시킬 거고, 그 뒤에 배경 흰색을 다시 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에 부분 하는 거죠. 이렇게 위에 부분만 따로 또 묶어줄 거예요. 따로 묶어줘서, 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데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좌측에는 ULLI로 해서 각각 배너를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우측은 제품 찾기라고 해서 영역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각각 코딩을 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 다음에 HTML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는 섹션 배너 슬라이드 부분 했었죠. 이 부분은 섹션으로 제가 감쌌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클래스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는 이 부분은 컨텐츠 부분이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공지사항 뉴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노티스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노티스 서치라고 하고, 그냥 노티스라고 해도 되고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노티스 영역이라고 할까요? 노티스 영역을 하고, 가운데 정렬용 div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섹션은 이 흰색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div는 가운데 정렬용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구분이 될 텐데, 그 안에서 클래스 탑이라고 해서 윗부분을 따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나뉜다고 했죠. 좌측에는 배너, 우측에는 검색 영역 찾게 될 거고요. 그래서 좌측에는 div 해주고, 우측도 div 해줍니다. 그냥 ULLI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로 영역을 굳이 나누기보다 UL 자체가 영역을 나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링크 주고, 3개의 배너였죠. 3개의 배너, 테마 갤러리, 블로그, 대리점 찾기. 테마 갤러리, 블로그, 대리점 찾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품 찾기죠. 제품 찾기는 이 제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목 하나 줄게요. H2 요소로 해서 제품 찾기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셀렉트 박스 있고 인풋 있고 버튼이 있어요. ULLI로 해서 각각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ULLI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div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럼 div를 한번 해볼까요? 자, ULLI 자체가 나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센스리더 같은 곳에서 리스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되게 소음처럼 들리거든요. 그 리스트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좀 최소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셀렉트 박스죠? 셀렉트 박스에서 만들어주고요. 옵션 값 넣어줍니다. 그리고 퍼블리싱 하다 보면 그 옵션 값을 전부 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품 전체 검색 옵션은 전부 다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픽스되어 있는 옵션은 스토리보드 보고 입력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지역번호라든지 또는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분들이 DB를 다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 자동 입력되게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서치죠. 모델명 입력하세요에서 검색어 입력이기 때문에 서치로 넣습니다. 인풋 서치. 그리고 타이틀 필요하겠죠. 설명이 필요하니까 모델명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폼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인 제품 전체 검색 조건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색 조건 하기 위해서 제품 전체 검색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모델명을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스 홀더를 넣어줘서 모델명을 입력하세요라고 넣습니다. 이 플레이스 홀더가 인풋에 대한 설명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적권성 지침상 플레이스 홀더는 대처할 수 없고 레이블 또는 타이틀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 넣었다고 해서 접근성이 준수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검색하기 버튼이네요. 검색하기 넣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좌측에 나와 있네요. 자, 다음에는 디자인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역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CSS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우선은 노티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야겠죠. 우선 슬라이드는 공통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고 그 사이에 노티스라는 클래스를 넣겠습니다. 노티스 안에 자식 div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사이즈를 재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를 여기부터 이곳까지 재서 1180이 나오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용 1180을 넣어서 낮은 영역으로 넣습니다. 네, 그럼 가운데 정렬이 되었죠. 가운데 정리되고 이제 왼쪽에 있는 배너들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 배너를 작업하기 전에 모두 다 이 위에 클래스 탑이죠. 이 영역을 제가 아까 클래스 탑이라고 div를 지정했어요. 근데 그 전에 자식의 div에 가운데 정렬했지만 위에 여백이 있는 거거든요. 위에 아래 여백을 넣어서 공간을 좀 확보를 시키겠습니다. 55픽셀이고요. 아래 부분은 똑같이 55픽셀이네요. 그럼 위아래로 55픽셀씩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으로 위아래로 55픽셀을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제는 좌측 부분 해볼게요. 지금 탑이라는 클래스 안에 자식의 유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 개의 자식 유해를 잡고 이 각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주지 않고 NTH 차일드를 줄 거예요. 이 부분은 고정 배너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해주고 어떠한 따로 클래스를 넣어주지 않고 바로 CSS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div 안에 탑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유해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li를 잡는데 li에 넣을 거고요. 그 전부 다 링크가 들어있죠. 그래서 링크부터 잡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노티스라는 클래스의 자식 div의 클래스 탑을 잡아요. 물론 바로 클래스 탑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위에 썼으면 바로 이어서 써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선택자를 잡는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읽다 보면 이렇게 누구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보면. 그렇지 않고 선택자 주고 바로 H도 잡아버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 물론 이거는 상관은 없지만 ULLI를 잡을 때 중간에 하나 끼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죠. 자, 다음에 li 안에 a죠. li는 많기 때문에 바로 a로 잡아버리겠습니다. 또는 클래스 탑에 ul이 바로 이 부분 있고 ul까지 꼭 잡아야 되고 중간 단계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를 바로 잡은 이유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좀 주려고 해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클릭할 때 글씨만 클릭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다 클릭이 돼야 되거든요. 영역이. 그러면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높이 있고 가로는 li에 줄 거고, 그리고 li에 주는 대신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시키면 li 디자인도 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li는 풀로 레프트로 해버리고 그냥 바로 a에다가 가로 세로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로 세로 한번 재볼까요? 가로가 280에 280이네요. 그리고 링크가 커지는 거고, 우선 그 영역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럭을 줘야지 가로 세로가 들어가죠. 280에 세로 280을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X축으로 가운데 정렬이었어요. 그리고 Y축으로는 위로 떨어진 겁니다. 세로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텍스트 이 부분에 있으면 세로 가운데 정렬 해주겠는데 지금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위로 패딩을 줄게요. 특정 사이즈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0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패딩 탑 100픽셀 주고요. 그러면 빼기를 해야 되는데 빼기 하지 않고 박스 사이징을 줘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글씨 크기 한번 볼까요? 글씨 크기는 17픽셀에 검정색, 폰트 사이즈 17픽셀에 검정색 넣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li 부분에 각각 배경 이미지를 넣어야지 덩어리감이 있겠죠. 배경 이미지는 a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li를 잡아서 그 li 안에 a에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li에 nth child 들어가서 첫 번째 a의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A에 각각 배경을 넣을 거예요. 잡아볼까요? 백그라운드에 URL 넣고 한 소리죠. 이미지에 배경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세 개가 순서죠. 순서로 해서 반복하지 않고요. 그 상태로 넣습니다. 복사 붙이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위해서 줬으니까 복사 붙이기를 해서 숫자만 다시 바꿔줄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뒤에도 숫자를 바꿔야겠죠. 2번, 3번. 그래서 바꿔서 넣으면 각각 세 가지의 이미지를 배치시킬 수가 있죠. 이 이미지들이 왼쪽으로 배치되어야 되잖아요. 밑으로 떨어진 이유가 li 요소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li 요소를 풀로 레프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옆으로 붙게 되겠죠. 옆으로 붙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텍스트 한번 잡아볼게요. 각각 텍스트가 좀 가운데 빼놓고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굵은 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굵은 형태. 그러면 전부 다 굵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 볼드를 해주고요. 그리고 흰색이 아까 디자인이 흰색이 많았기 때문에 컬러를 전부 다 흰색을 줄 거고 많은 것부터 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가운데만 달랐죠. 가운데만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검정색은 줄 필요가 없고 전부 다 흰색에다가 다른 것만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엔 여백 한번 줘볼게요. 여백은 우측으로 여백이 돼 있죠. 여백 한번 잡을까요? 우측으로 여백으로 20픽셀 옆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20픽셀 맞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20픽셀 맞네요. 그러면 li의 오른쪽으로 20픽셀씩 하게 되면 전체 ul과 오른쪽 div의 여백도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li의 오른쪽으로 20픽셀씩 여백을 주겠습니다. 패딩으로 오른쪽으로 20픽셀씩 여백을 줘서 다 배치를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었고 이제 오른쪽 한번 디자인 볼까? 지금 보면 위로 몇 가지는 올라와 있고 몇 가지는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이유가 li에 플롯 주고 그리고 ul에 플롯 안 주고 이 div에 플롯을 안 줘서 그래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 ul에 플롯이 없고요. 그리고 이 div에 플롯이 없어서 그래요. ul과 div는 블록 요소거든요. 블록 요소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몇 개만 위로 올라온 이유는 이 플롯 때문에 li 마지막 플롯 때문에 자동으로 몇 개만 올라온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배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ul과 div에 플롯을 줘서 제대로 배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롯 F2 해주고요. 이 div죠. 이 div는 또 자식의 div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똑같이 플롯 F2를 줘서 배치를 다 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좌우측 배치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른쪽만 제대로 다시 코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패딩을 넣고 다 끝나게 되면 패딩 좀 삭제를 해줄게요. 패딩을 밑으로 한 100픽셀 정도 넣어서 좀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플롯 중 부모, 즉 li의 부모 ul, 그리고 ul의 부모 div가 높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div의 높이를 살려주겠습니다. 높이를 살리는 방법은 클래스 클리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클리어를 주면 높이가 살아나서 이렇게 밑에 패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플롯 중 부모는 높이가 초기화 되거든요. 그럼 자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식의 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다음 요소가 다시 뭐 위로 패딩 당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와 부모 사이가 즉 이 ul과 이 div의 영향으로 해서 탑이 높이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패딩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높아지지 않는 거죠. 벌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 한번 디자인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영역이 있어요. div의 전체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배경색 주고 그리고 글씨 가운데 정렬, 이쪽 가운데 정렬이다. 전부 다 가운데 정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만 따로 좌측 정렬 해주면 되니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따로따로 텍스트 센터 해주고 레프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줘도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우선 그 전에 가로 세로 주고 여백, 좌우측 여백, 위에 여백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도 배경색도 같이 줘볼게요. 가로 세로는
280에 280 똑같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로 세로 280에 280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배경색이 있었어요. 배경색을 한번 볼까요? 배경색을 줘서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백 한번 주겠습니다. 여백은 20픽셀, 좌우측 20픽셀이겠죠. 같으니까. 그리고 위로는 36픽셀이네요. 그러면 20픽셀에 36. 헤딩 36, 위로 36이고요. 20픽셀 넣습니다. 아래는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이를 이미 주었고, 위로 여백 줬으면 밑에 여백은 나머지 높이가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밑으로 여백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아래, 좌우 줬기 때문에 높이와 가로 사이즈 0의 끝이겠죠. 그러면 박스 사이징으로 보드 박스에서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확대를 조금 해보면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어요. 제 둥근 이유가 제 디폴트.css 때문에 그렇거든요. 디폴트.css에 있는 보드 레디우스를 삭제를 할게요. 지금 디자인 PSD를 보면, PSD 아니지만 캡처된 걸 보면 테두리도 없고, 그리고 모서리 둥글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디폴트.css 만들어 놓은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을 우선 제거를 하고요. 선은 우선 그냥 두겠습니다. 보드 레디우스만 할게요. 왜냐면 다른 페이지 했을 때 선은 분명히 존재는 할 거거든요. 인덱스 페이지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둥근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해줬습니다. 셀렉트도 있네요. 셀렉트가 보드 레디우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둘 다 없어졌죠. 자, 다음에 이제는 H2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H2에 17픽셀, 그리고 선, 색, 검정색. 다시 인덱스로 와서 탑에 div H2를 잡아서 폰트 사이즈 17픽셀에다가 컬러 000 줘서 이렇게 해주고요. 픽셀 센터 넣어줘야죠. 그리고 줄간격 초기화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이즈 잴 때 줄간격 초기화해서 됐기 때문에 다 붙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죠. 셀렉트 박스에는 현재 가로가 100%예요. 그리고 선이 없죠. 그 부분을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셀렉트 박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셀렉트 잡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 100% 주고, 자, 다음에는 볼까요? 높이 줘볼까요? 선 없애고 높이 주겠습니다. 높이가 45. 그러면 45에 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패딩용도 한번 주겠습니다. 제가 초기화할 때 패딩용을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요. 패딩용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H2와 셀렉트 사이 간격이 29픽셀이네요. 그러면 H2 밑으로 주는 게 좋겠죠? 29픽셀을 주고요.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셀렉트 디자인이 되었고, 다음에 서치를 디자인을 해볼게요. 서치 같은 경우에는 가로 100%에 똑같이 45픽셀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곳에 인풋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풋을 줄 거고요. 가로에 45픽셀 보더 똑같죠? 그러면 두 개를 쉼표 부분으로 해서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다 들어가겠죠. 대신 플레이스홀더가 다르죠. 플레이스홀더는 20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색상의 크기는 20픽셀에 14, 가장 회색 부분 넣어줍니다. 20픽셀에 14죠. 우선 선택자는 제가 디폴트에 적어놓은 선택자가 있거든요. 이 선택자를 가지고 와서 플레이스홀더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 잡으면 플레이스홀더 자체 속성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플레이스홀더 잡고, 그리고 컬러, 아까 지정된 컬러가 있었죠. 이 부분 컬러를 가지고 오고 14픽셀에
텍스트 인덴트는 20픽셀 들여쓰기죠. 텍스트 인덴트 넣어줍니다. 그러면 변화를 하겠죠. 자, 왼쪽 위에 있는 셀렉트도 좀 떨어져 있죠. 셀렉트도 똑같이 20픽셀 줄게요. 두 개를 맞춰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럼 텍스트 인덴트 자체를 공통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각각 맞춰줍니다. 자, 다음에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버튼도 디스플레이 블럭이겠죠? 디스플레이 블럭의 높이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15픽셀이네요. 흰색으로 가네요.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뭐 쉼표 구분하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인풋이 아니라 A죠. A 요소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야지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100%가 대신해서 블럭으로 들어가게 되고, 높이 45% 했다가, 그리고 줄간격 45픽셀을 높이 45픽셀에 줄간격 45픽셀을 줘야만 텍스트 가운데 Y축 가운데 정렬이 되고, 텍스트 라인 센터를 줘야지 X축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글씨 색깔이 있었고요. 배경색이 들어갔었어요. 배경색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자, 폰트 사이즈가 15픽셀이었죠? 폰트 사이즈 15픽셀로 해서 좀 더 넣어 줄게요. 자, 다음에 이제 간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셀렉트와 인풋과 A 요소의 간격 자체를 주기 위해서 제가 div를 감쌌는데, div를 감싼 이유가 이게 줄내림이 되니까 감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우선은 셀렉트 밑으로 줘도 되고요, div 밑으로 줘도 됩니다. 또는 div 위로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div 위로 여백을 주게 되면 이 부분 여백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h2를 계산해야 되고요. div 밑으로 주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부분 따로 계산해주고, 밑에 이만큼 여백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밑으로 여백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고 div 아래로 주면 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러면 div에다가 아래로 10픽셀 주면 될 것 같네요. div 안에 div에다가 패딩을 밑으로 10픽셀 주게 되면 밑으로 다 떨어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10픽셀이 간격이 아니죠. 10픽셀을 뺀 나머지를 줘야겠죠. 현재 30이니까 위로 20을 주면 됩니다. 위로 주는 건 A에 줘도 될 것 같아요. A의 패딩이 아니라 마진으로. 패딩을 주게 되면 높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더 늘어나고 버튼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패딩과 마진으로 양쪽을 붙여서 같은 여백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제가 열어놨거든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안은 하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색을 바뀌는 연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색은 제가 임의의 색을 넣을 거고요. 뭐 똑같이 소스를 복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색을 임의의 제가 색을 넣고 텍스트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는 밑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 긁어 넣겠습니다. 한솔의 행복한 삶의 공간이에요. 우선 소스를 좀 복사를 할게요. 이 텍스트만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따로 스팬 요소를 감싸서 텍스트 넣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세 번째는 이 부분이네요. 자, 이걸로 해서 마우스 올리면 텍스트가 나타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보게 되면 텍스트 밑에 또 텍스트가 스팬을 왔기 때문에 스팬이 인라인 요소라서 텍스트가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A 요소 안에 있는 이 A 요소죠. A 요소 안에 있는 스팬 요소를 잡아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시킬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블럭을 시키고 이 텍스트와 좀 떨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폰트 웨이트 노멀로 해서 일반 형태로 바꿔주게 될 거고요. 폰트 크기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4로 해서 좀 작게 해주고,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블럭이기 때문에 위로 또 패딩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 20픽셀 정도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글씨가 나타나는 거죠. 우선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볼 텐데, 우선 A의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LI에 줬거든요. 그럼 A의 배경색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배경색부터 한번 넣어 볼까요? 그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색을 RGBA로 해서 투명도를 줄 거예요. 투명도는 우선 제가 포토샵에서 임의의 색, 바로 이 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비슷하니까 이 색으로 해서 RGB 값이 있죠. 45, 91, 121을 넣으면 됩니다. 45, 91, 121 넣고 마지막 값이 알파 값이에요. 알파 값이라는 것은 오파시티를 얘기합니다. 배경이 들어가지 않았죠? 배경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 밑에 있는 선택자들 때문에요. 이미지를 제 LI에 넣은 줄 알았는데 A에 넣었네요.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이 부분에서 저보다 공통적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넣어주는데 우선 뒤에 이 코드, 긴 코드를 뒤에 붙이는 것보다 좀 코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한 줄로 보겠습니다. 좀 띄워서 지금 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다른 거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다 설정을 하고 리핏을 제거해 줄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리핏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점, 바로 이미지만 다른 거고, 같은 점은 배경 색이 같이 들어가고 반복하지 않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저장해서 보게 되면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된 이유가 배경 이미지와 배경 색상은 같은 공간에 넣게 되면 이미지가 우선시 돼서 먼저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A에 넣는 게 아니라 LI에 넣어서 그대로 두고 배경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그 백그라운드로 넣고, 왜냐면 반복하지 않음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리핏을 다시 살려줍니다. 다만 선택자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선택자를 좀 다르게 하고 이 부분은 색만 넣기 때문에 A 요소에는 색을 넣고 LI에는 배경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LI가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는 뒤에 있고 A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이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올리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A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배경색을 바꿔주고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팬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스팬 요소는 없어야 되죠. 디스플레이 넌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기본 상태는 없는 상태였다가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가운데 흰색이 안 됐는데 흰색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 흰색은 A의 흰색이기 때문에 두 번째 A를 잡고 검정색이죠. 흰색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죠. 이 부분은 LI로 선택지를 옮겼기 때문에 검색으로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좀 나오는 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색을 자연스럽게 CSS 애니메이션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A의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A 요소에다가 트랜지션 넣을게요. 트랜지션 올하고 0.5초 정도 넣게 되면 마우스 올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색이 바뀌게 되죠. 좀 진하다 싶으면 색을 좀 더 다운 시켜서 좀 밝게 0.3 정도 줘서 좀 더 밝게 해주고, 가운데 있는 텍스트도 디스플레이 넘블럭은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애니메이션을 줘서 밑에서 위로 좀 올라오게, 기존 사이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포지션이 필요해요. 포지션으로 또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로 해도 되죠.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주고요. 탑을 우선 0으로 줍니다.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한 10픽셀 정도로 주고 오파시티를 0으로 줄게요. 그러면 투명도 0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위로 올라오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위에서 떨어져야죠. 위에서 떨어지고 위로 올라오게. 그러면 스팬 요소는 마우스 올렸을 때 탑이 0이 되고 오파시티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파시티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라는 것은 제자리, 렐러티브면 현재 위치로부터거든요. 현재 위치로부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됩니다. 볼까요? 마우스를 올리고 위로 떠오르게. 지금 애니메이션 안 줬는데 텍스처라인 센터도 좀 왜 옆으로 붙였냐면 지금 호버했을 때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서 그래요.
스팬은 인라인 요소죠. 기본이 인라인 요소인데 마우스 올렸을 때는 밑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갑자기 블록이 돼서,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블록이 돼야 됩니다. 블록이 되면 가운데로 다시 오겠죠.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데, 이 중간 단계를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돼요. 스팬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팬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넣습니다. 트랜지션. 그러면 서서히 올라오게 되겠죠. 밑에부터. 지금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글씨가 커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호버했을 때 우선 스팬 자체가 마우스 올렸을 때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점만 넣어야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구조를 잘못 잡은 거죠. 이 부분 자체를 위에 미리 올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디자인이 되었고 올려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마우스 올렸을 때,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마우스 이벤트일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 또는 포커스 됐을 때, 또는 액티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호버 됐을 때 어떻게 동작할 건지만 넣어줘야 되지, 이 안에 디자인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 마우스 올리기 전 단계의 스팬에다가 모든 디자인을 다 넣어놓고 변화된 것만 넣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은 밑에 떨어진 걸 위로 올리는 작업, 그리고 0이 된 걸 1로 만드는 작업을, 오파시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요. A링크의 배경색, 그리고 스팬에다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랜지션이 좋은 점이 마우스를 뗐을 때 반대 방향으로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반대쪽으로 알아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솔 홈데코 부분 중에 컨텐츠 영역, 메인 페이지, 배너와 검색 부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